의사들이 자기 얼굴에도 꼬박꼬박 맞는 시술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당장 맞아야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모르고 가면 진짜 호구돼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경혜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형외과에서 오래 일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의사들마다 환자한테는 권하면서 정작 본인 얼굴에는 절대로 안 하는 시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 수술을 그렇게 잘하는 선생님인데 정작 본인 코는 매부리도 심하고 코끝도 막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얼굴을 막 당기는 거상수술 전문인데 본인 얼굴은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시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자한테는 얼굴 전체에 필러를 권하면서 본인 얼굴은 관자도 그렇고 옆볼도 그렇고 딱 봐도 꺼진 데가 엄청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전문성이 강해질수록 서로의 시술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거상수술을 하는 의사들 중에는 울세라를 하면 스마스층이 손상된다고 하면서 절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안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중에서는 눈 밑에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무슨 윤곽 수술하면은 무조건 처진다, 지방 흡입을 하면은 흉살이 생긴다면서 본인들의 시술을 강조하고 수술에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까다롭고 서로 그거는 하지 말아라고 말 많은 의사들이 딱 하나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자기 얼굴에도 되게 편하게 꼬박꼬박 맞는 시술이 있어요. 바로 보톡스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보톡스는 되돌아오는 시술이기 때문이에요. 성형수술과 미용수술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개하는 수술은 재수술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그 깨끗한 조직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수술과 다르게 시술은 되돌아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에너지 기반의 리프팅 장비도 강한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몸속에 주입하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도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은 이 비가역성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매일 그 결과를 직접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들 얼굴에는 한 방에 끝나는 시술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보톡스는 달라요. 보톡스의 성분은 정확히 말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운동신경 끝으로 가서 신호 전달에 필요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근육이 접히는 부위에 짙게 생기는 주름이 옅어지는 것이고요. 또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점점 근육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신경세포 자체가 죽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독소는 신경을 잠깐 막을 뿐이지 신경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스스로 그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그 회복 방식이 바로 축삭발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차단된 신경 끝에서 세 가지가 돋아나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 보톡스는 보통 3에서 5개월 정도 효과가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독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에 영구히 쌓이지 않고 결국 분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톡스는 쌓이는 물질이 아니라 결국 분해되는 단백질이에요. 주사된 보톡스는 제 역할을 한 뒤 우리 몸의 단백질 분해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죠. 효과가 몇 달 가는 건 독소가 남아서가 아니라 신경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뿐이에요. 이 가역성 때문에 의사들은 본인들에게도 편하게 보톡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리면 리셋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믿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톡스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검증된 시술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시술병원에 가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있어요. 리프팅 장비만 해도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온다, 슈링크, 올리지오, 솔직히 저도 다 써보기 벅찰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술들이 등장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리프팅의 근본이라는 초음파 울세라 장비의 FDA 승인이 2009년이에요. 이제 겨우 15년 남짓됐어요. 고주파 장비 써마지는 2002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울세라보다는 좀 더 오래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은 효과 연구 상당수가 주관적 평가 방식이라 받아본 사람들마다 체감이 제각각이에요.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시중에는 수많은 국내산 복제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근거 논문이 몇 편 안 되거나 연구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제조사의 후원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핫한 스킨 부스터는 어떨까요?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연어 DNA에서 뽑은 리쥬라는 2014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성분기 전은 연구가 꽤 됐는데 미용 효과를 직접 입증한 대규모 임상은 아직도 쌓이는 중이고 미국의 FDA 승인도 아직이에요. 반면 보톡스는 사람에게 처음 쓰인 게 1980년, FDA 의료용 승인이 1989년, 미용 승인은 2002년이에요. 미용으로만 20년이 넘고 의료용까지 합치면 4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쓰이고 연구되어 왔어요. 그동안 쌓인 대규모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복해서 맞아도 효과는 유지되고 중대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화려한 신상 시술이냐, 40년치 데이터가 등 뒤에 있는 시술이냐, 의사들은 본인 얼굴에는 후자를 고르게 됩니다. 자, 안전하고 검증이 됐어요. 근데 이러면 비쌀 것 같죠?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주 현실적인 돈 얘기예요. 바로 가성비죠. 그런데 이게 그냥 원래 싸다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보톡스가 엄청나게 싸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톡스가 워낙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톡신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보톡스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미국은 자국 에브비라는 회사, 프랑스의 입센이라는 회사, 독일의 머츠사 딱 세 가지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한국은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해서 톡신을 판매하는 업체가 20곳 가까이 돼요. 이렇게 회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이 벌어지죠. 보톡스 도매가가 100유닛 기준 1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출혈 경쟁이에요. 실제로 한국 시장 점유율 1위인 휴젤의 보틀렉스는 오리지널 보톡스보다 약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서 몇천 원대, 몇만 원대 보톡스 이벤트를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 울세라나 써마즈 같은 리프팅 장비는 기계 자체가 워낙 비싸요. 병원이 장비 한 대를 들이는 데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들어가죠. 게다가 시술마다 갈아 끼우는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 단가도 의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이 비용이 결국 시술비에 다 반영되니까 한 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유행한 지 얼마 안 된 시술이라 보톡스처럼 수많은 회사가 경쟁하면서 단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품값 자체가 아직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사들도 사람이에요. 본인 얼굴에 무얼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효과는 확실한데 비용 부담은 가장 적은 것. 그게 보톡스니까 자기 얼굴엔 보톡스부터 쉽게 챙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당장 맞아야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모르고 가면 진짜 호구돼요. 제가 의사로서 보톡스 맞으러 가기 전에 딱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몇 유닛인지 꼭 확인하세요. 병원 가격표를 보면 보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마 보톡스, 미간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부위 이름만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유닛을 넣어주는지예요. 보톡스 유닛은 쉽게 말해 보톡스의 양을 세는 단위예요. 요리로 치면은 소금 몇 스푼을 넣느냐랑 똑같죠. 같은 사각턱 보톡스라도 A 병원은 50유닛을 넣을 수도 있고 B 병원은 30유닛만 넣을 수도 있어요. 같은 메뉴인데 재료의 양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톡스 유닛이 적으면 효과도 약하고 유지기간도 짧아요. 싸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 양을 적게 넣어서 가격이 싼 거였던 거죠. 결국에 또 맞으러 가면 시간이 2배 되고 돈도 2배로 들게 되죠. 그러니까 몇 유닛을 어디에 쓰는지 먼저 설명해 주는 병원을 고르세요. 부위 이름만 가격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패여버린 주름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보톡스는 근육이 움직여서 접히는 주름에만 효과가 있어요. 인상을 쓸 때 잡히는 미간주름, 눈웃음을 칠 때 잡히는 눈가주름, 이런 건 근육을 멈추면 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미 쫙 패여 있는 주름은 보톡스로는 절대 안 펴져요. 종이를 같은 자리에 수십 년 접으면 자국이 영원하게 남잖아요. 그렇게 이미 새겨진 깊은 주름은 근육을 멈춰도 그대로예요. 이건 필러같이 채우는 시술이나 주름을 직접 펴주는 수술을 같이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보톡스는 패이기 전에 미리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인 거죠. 의사들이 일찍부터 챙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까다로운 의사들이 왜 본인 얼굴엔 보톡스만큼은 챙길까? 되돌릴 수 있고 가장 많이 검증됐고 부담 없는 가성비, 피부 시술을 받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가장 가볍게 보톡스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신 맞으실 땐 유닛을 꼭 확인하시고 이미 패인 주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정말 궁금했던 주제 하나만 알려주세요. 또 봐요.